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여러 번 했던 내용이지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의 효과. 최근에 이제 대학생 주식 모의 투자 대회를 키움증권에서 하대요. 그래서 요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모의 투자에서 현재 몇 등을 했을까? 상위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거뒀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모의 투자 대회든 실전 투자 대회든 되게 이렇게 우선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급등주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와 평균 회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 영상에서 미래셋에서 주관하는 연금저축 투자 수익률 대회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죠? 1등 상품이 아마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이자, 2등 상품은 뭐 현금으로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주고 그랬었죠. 그죠? 물론 그 추첨을 해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을 때 그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 영상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ETF를 기존 이제 연금저축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만기 때까지 저 투자 수익률 대회 만기 때까지 수익률을 추적해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 계좌에 예전에 이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둔 사진을 찾아보니 제가 그때 만기 때 수익률이 6.99%대요. 아마 3개월인가 했을 겁니다. 그죠? 연말까지. 그래서 3단계가 4.18% 이상 달성하면 이제 3단계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은 추첨해가지고 1등 같은 경우에는 안마이자 주고 2등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100만원, 200만원 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추첨에서는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냥 10,000원만 받았어요. 10,000원. 이 GS 편의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인덱스만 투자하고 가만히 놔둬도 저렇게 상위권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있죠. 존 보글 커먼센스 인베스팅이 나오는 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액자에 출력해가지고 액자에 넣어두고 족보로 삼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액티브 포트폴리오 그리고 패시브 포트폴리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래프. 자, 이거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그죠? 가상의 시뮬레이션. 말 그대로 가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무슨 사실은 자, 현실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그게 뭐 여러분이 4848하는 그런 액티브 포트폴리오 있죠. 그런 포트폴리오는 25년 가면 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은 25년 이렇게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25년 동안 이렇게 4848하면 100명 중에 5명이 이 인덱스 패시브 포트폴리오를 이긴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현실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25년 갈 필요도 없이 15년만 지나도 단 4%가 자 15년 정도 되면 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래도 한 7% 정도는 패시브 포트폴리오를 이길 것 같은데 15년만 지나도 현실의 포트폴리오는 단 4%가 100명 중에 4명이 인덱스 수익률을 간신히 이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4848 열심히 해가지고 인덱스 패시브 포트폴리오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간신히 이긴다고 했죠. 간신히. 데이비스 윈슨이 한 말이에요. 약 플러스 0.4에서 1%포인트 간신히 이깁니다. 저렇게 인덱스 수익률이 10%라 그러면 뭐 10.4%, 11% 정도의 수익률을 거둔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초과 수익률도 결국 세금과 수수료로 다 반납한다고 했죠. 그죠? 자, 저렇게 액티브 포트폴리오 열심히 운용하려면 4848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래 비용 들죠? 수익 났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로 다 뱉어냅니다. 그래서 현실은 결국 인덱스 수익률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15년만 지나도 약 4%에 불과하다. 인덱스 수익률 이기는 경우는 100명 중에 4명에 불과하다. 윌리엄 번스타인이 이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 보글도 실제 조사를 해봤다 그랬죠. 그죠? 47년 기간 동안 355개의 펀드를 조사해봤더니 시장 수익률을 2%포인트 이상 이긴 펀드는 2개, 1에서 2%포인트 이긴 펀드는 8개, 그래 총 10개가 시장 수익률을 이겼는데 조사한 전체 펀드 대비 0.28%입니다. 자, 47년 기간이면 그래도 2%, 100명 중에 2명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실은 0.28, 한 명도 아니죠. 그죠?
한 명도 아니고 0.28% 정도만이 인덱스 수익률을 이긴다. 그리고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세금과 수수료로 다 뱉어냅니다. 그런데 또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위에 이 시뮬레이션은 위에 그래프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이런 전문 펀드 매니저들의 실적을 가지고 난수 랜덤 넘버로 반영했겠죠. 하지만 이 현실에 고만고만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어떨까요? 1년만 운영해봐도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2021년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돈푼 여파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을 때입니다. 2021년 연령대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수익률, 해외 주식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자, 투자자 전체는 국내 주식은 0.43%네요. 평균 수익률이. 투자자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0.43%고 해외 주식 수익률은 1.52%네요. 자, 요 기간 동안 코스피가 2.67% 정도 수익률이 됐거든요. S&P 500은 아마 28%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이렇게 쭉 보면 10대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네요. 그죠? 20대들이 가장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자, 10대들이 수익률이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이 운용을 잘해서가 아니고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미성년자 자녀 계좌 만들어두고 사두고 가만 놔뒀을 겁니다.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서 4848 하면 부모의 그 차명 계좌로 의심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회사로 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간 S&P 500과 나스닥 100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수익률이 1년 동안 S&P 500은 28.74%, 나스닥 100은 27%, 둘 반반하면 28.08%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 인덱스에 가만 놔뒀으면 요 정도 수익을 거뒀을 텐데 저렇게 4848 깨방정 떨다가는 이 모양이다. 그리고 동기간 코스피 200의 수익률은 2.76%네요. 그래서 10대 투자자들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 투자자 모두가 코스피조차 이기지 못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대학생 주식 모의 투자 대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후배가 이제 카톡으로 오늘 사진을 몇 장 보내줬습니다. 3월 무렵에 이제 제가 학교에 갔을 때,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재학 중인 어느 후배를 만났는데, 이 후배는 공대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 연합 동아리, 이 전국 동아리래요. 전국 동아리.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고, 뭐 이제 4학년이니까 취업, 스펙 쌓는데 필요했나 봐요. 그래, 가입하고 싶다길래, 이 동아리 가입하려면 면접도 봐야 되고, 질문지에 대한 답변도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고, 까다롭대요. 그래서 아무튼, 답변 작성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제 동아리 합격했어요. 요 연합 동아리에 이 후배가 합격했습니다. 가입 합격했어요. 그래서 3월 13일에 이제 자기 동아리에서 키움 정권 주관하는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를 한다고 하길래 이제 쉽게 가려고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내 주식 투자 대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만 되는 줄 알고 아무튼 인덱스 패시브 투자의 장점과 유력을 이제 얘기해주고 한국 주식 인덱스 펀드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200이 있죠. 그죠? 거기에 모의 투자 자금 이런 몰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후배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놨던데 투자대회 결과는 지난주 금요일 4월 7일까지입니다. 4월 7일. 오늘은 이제 4월 10일인데 4월 7일 현재 그 결과인데 대회 종료는 이제 5월 말까지 해야 돼요. 5월 말까지. 국내 주식만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코덱스 200을 추천했는데 사실 국내 상장 S&P 500 ETF 투자도 가능하죠. 그죠? 나스닥 100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조건은 참가 조건은 매매 회전율 300% 이상 채워야 되고 5일 이상 거래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요 회전율 채우려면 그냥 인덱스 4848 매번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율과 거래일 수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후배의 이제 경제학 동아리 내의 참가자들, 요 경제학 동아리에서 83명 참가했대요. 83명. 그래서 손실 본 사람은 16명, 수익 본 사람은 29명인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냥 아직 현금 그대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은 뭐 바빴나 보네요. 현금 그대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38명 있겠죠. 그죠?
그 학생들은 수익률이 0%입니다. 자, 평균 수익률은 2.97%,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최고 수익률은 27%다. 이 사람이 1등 했고, 이 사람이 꼴찌했겠죠. 그리고 그 후배는, 그 후배 수익률, 코스피 200에 그대로 넣어둔 그 후배 수익률은 4.94% 정도 되대요. 상위, 한 14% 되대요. 14%. 84명이 참가했는데, 평균 수익률은 저렇고, 후배의 수익률은 4월 7일 현재 이 후배입니다. 4.94%네요. 동기간 코덱스 미국 S&P 500 TR에 투자했을 경우 현재 수익률은 5.6%입니다. 5.6%. 그래서 코덱스 200에 오늘 예전에 다 몰빵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남은 돈 몇 푼이 있어가지고 코덱스 S&P 500 TR을 매수했습니다. 이 후배가. 자기 동아리 83명 참가자 중 12위다. 12등이다. 요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 수익률이 됩니다. 오늘 7시 이후에 반영된답니다. 현재 수익률이. 그래서 자기 동아리 내에서는 상위 14%고 대학생 투자자 전체 집단에서는 상위 7% 정도 되대요. 자, 코스피 200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위 7% 정도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보유 종목을 보니 4위에 이제 코덱스 200이 있는데 이 코덱스 200은 이 후배가 몰빵한 결과입니다. 몰빵한 결과. 그리고 네이버가 보유 종목 상위 1순위네요. 그리고 보유 종목 상위 2순위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던데 최근에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도 보내줬는데 자, 자기 그룹 내에서 자기 동아리 내에서 1등하는 이 학생 수익률이 현재 27.0%인데 자, 이 학생의 보유 종목을 보내줬는데 장안의 화제 에코프로가 있더라. 자, 저 1등 하는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종목이 요 3개인데 에코프로가 있더라. 에코프로. 아마 에코프로 덕분에 이제 저 1등한 친구가 수익률 1등을 달리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하도 회사 사람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길래 대충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저 MTS를 연 김에 주가를 보니 에코프로 이 종목을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언급하게 됐네요.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17배가 올랐대요. 17배가 올랐는데 그런데 PER이 400배네. 자, PER이 400배라는 말은 저 회사가 1년 단기 순이익으로 400년이 지나야 시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PER이 400배다. 애플의 PER이 얼마일까요? 약 2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평균 PER이 20에서 25배라고 할 때, 자, 이 종목은 마이너스 95%가 하락해야 제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내가 아는 분야가 아니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뭐 아무튼 이 정도만 얘기하고 아무튼 저 전기차 배터리 회사 투자한 투자자들 모두가 뭐 부자가 됐으면 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후배가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는 저 경쟁자의 포트폴리오를 부러워하길래 평균 회귀에 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평균 회귀 리버전 투민이라고 그러죠. 주식시장에 작용하는 뉴턴의 저주입니다. 존 보글이 한 얘기예요. 그죠? 가격의 물리학, 중력의 법칙입니다. 존 보글이 이 뮤추얼 펀드 상식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이 펀드멘탈을 벗어난 이런 탐욕의 투기적 가격에 솟구치면 평균 회귀 때문에 곧 펀드멘탈 가격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공포의 매도세에 급락한 가격 역시 결국 펀드멘탈 가격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평균 회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평균 회귀가 저 에코프로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 평균 회귀가 저 모멘텀이 한 달 안에 올라갔다가 다시 평균 회귀할지 1년 갔다가 평균 회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팔사팔 하다가 자산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죠?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A에게는 지금도 이 상황이 진행 중일 것입니다. 자, 지나가는 개도 5만원 지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 지폐를 물고 다니는 시절,
개똥을 사도 주식이 오르던 시절 6개월 만에 그 회사 주식을 보니까 A가 갖고 있던 이 회사 주식을 보니까 6개월 만에 26배가 올랐대요. 어느 제약회사 주식이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테마주. A는 그 주식으로 며칠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주변 친구들한테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종목 발굴에 나름 이제 성공한 있다고 뿌듯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이런 거 추천하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A의 투자 썰을 들을 때마다 그가 이제 뉴턴, 아이작 뉴턴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적인 수학을 잘해서 천재적인 수학 재능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던 습성이, 배팅하는 습성이 뉴턴과 무척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푼돈 벌고 좋아하고, 그런데 옆에 있던 놈이 그 종목으로 자신보다 더 벌었네. 그러면 이제 전재산 몰빵 갑니다. 그죠? 그리고 깡통 찹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A에게는 저 주식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A가 내 유튜브를 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 자, 뉴턴이 보이죠? 뉴턴이 남의 회사 사우스시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투자하다가 파산했는가? 처음에 찔끔 투자해 봅니다. 그죠? 찔끔. 자, 요 기간 동안에도 급등했죠. 그죠? 급등했으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찔끔 투자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한 주식에 들어갔는데 더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 이제 만족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고 찔끔 투자했지만 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벌고 행복했겠죠. 10배 정도 먹었으니까. 100에서 300 갔으니까 뭐 3배 정도 먹었네요. 그죠? 자, 3배 먹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투자 인생에 10년 투자 인생에 이렇게 3배 먹은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뭐 있더라도 다 반납했겠죠. 그런데 이제 뉴턴의 친구가 자기보다 더 먹었어요. 더 먹었습니다. 그러니 배 아프겠죠. 그래서 거의 몰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이 이렇게 파산했을 때 뉴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70대 이후에 파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 파산해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폐공사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조폐공사 국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뉴턴이 자기 평생 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거는 뭐 미적분학이나 프린키피아에서 얘기했던 뭐 중력의 법칙이나 그런 걸 열심히 연구했던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사력을 다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파산입니다. 파산. 그래서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남의 회사에 투자했던 핸델은 그래도 이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와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이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했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회사 주식 사라고 얘기했던 A는 그 이후에 이제 수억 대의 금융자산 전부를 그 제약회사 주식에 몰빵했어요. A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주변 가족 돈까지 아마 투자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죠, 그죠? 부모님 돈 끌어당기고 형제 자매 돈 끌어당기고 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잃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A의 평단가를 보니 그때 누가 해주던데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약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은 코로나 테마주, 이 주식은 현재 매수 가격 대비 A 매수 가격 대비 마이너스 85%입니다. 현재 가격이 18,680원인데 평균 회기의 관점에서 저 주식은 여전히 높습니다. 왜냐? 영업이익이 몇 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거래 정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사주 일가가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대요. 그러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자꾸 저 주식 사라고 하던데 사도 되냐라고 묻길래 해줬던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렇게 주식 투자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내용은 누구 책에서 봤던가, 허영만 주식 투자에서 봤던가, 어떤 코미디언이 이제 주식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인기 연예인이라 방송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대회 참가하고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되게 뭐 한 3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한 주도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금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회 끝나고 보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금만 들고 있던 이 코미디언이 수익률 0%죠. 1등을 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후배가 보내준 요기 보면 이 83명 참가자 중에 29명은 수익 냈고 16명은 손실인데 나머지 이제 38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학생들은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동 30등으로 상위 36%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중간이 아니라 중상위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 위에 코미디언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익률 빵 %인데 1등을 한 그런 경우가 현실에도 있더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아무것도 안 해도 1등 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이 1등 했네요.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그래서 투자 수익률 대회 1등 했다고 역시 좋아할 필요 없다. 그게 모의 투자든 실투대든. 자, 모의 투자는 이 사이버머니니까 이 실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배팅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실전 투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전 투자에서 1억을 자기 전 재산을 저 에코프로에 몰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몰빵하고 나서 밤잠을 마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면 우리가 아까 저 위에 언급했듯이 연금저축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그냥 패시브 투자 이 효과를 한번 실감해보는 정도로만 해라 그랬죠. 이 패시브 투자만 해도 상위 10% 안에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목표 수익률을 채웠습니다. 고작 운용기간 1개월에서 3개월짜리 투자대에서 1등 하려면 투자의 비결이 뭘까요? 역시 급등주 4848이겠죠. 지금 현실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 습성으로 저렇게 급등주 4848 해가지고 내가 뭐 푼돈 벌었다. 이제 이런 결과를 한번 얻으면 차라리 그냥 그런 푼돈으로 망하면 반성이라도 할 건데 그 푼돈으로 수익을 거두게 되면 이제 그런 종목만 찾아다닙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손실 보는 대로 또 본전 만회하고자 그런 종목만 찾아다니다가 깡통찹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고도 정신 차리고 인덱스 패시브 투자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다. 여전히 저런 급등주 찾아다니면서 손실 만회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예전에 해외 선물 부티크를 운영하는 어떤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이 그 해외 선물 이 부티크 미등록 투자 자문 업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티크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주거든요. 다 불법이긴 하지만. 자, 이런 부티크에서 이제 선물 트레이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1개월 이제 교육기관에 모의 투자자금 10만 달러 주고 1억입니다. 1억, 그죠? 한 달 안에, 야, 몽땅 잃어봐. 한 달 안에 빵원 만들어봐. 라고 했는데, 이 직원 중 대부분은 돈은 잃기는커녕 돈을 더 벌어왔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향성 매매는 돈을 벌려고 하면 잃게 되고, 정작 돈을 잃으려고 작정하고 마음먹어도 잃기도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하 글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이하 글은 블로그 포스팅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간단한 설명일수록 올바를 확률이 높다. 투자 전략이 계획이 촘촘하고 매뉴얼이 정교할수록 지키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투자 전략 만든 사람도 자기 투자 전략 못 믿어가지고 실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버튼 멜킬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심지어 유진 파마도 자기 투자 전략 실천 안 한다고 존 보글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클로스에는 얘기도 한번 읽어보고. 자, 그래서 오카메 면도날 간단한 설명일수록 올바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simple is the best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